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실무진분들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해서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분법 회계 처리 시 취득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최초에 지분법 회계 처리 역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과 비슷하게 PPA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PPA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회계 처리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블로그에서 실무자 회계 이슈 지분법 회계 처리의 기초, 취득 회계 처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작성을 해놨고요. 간단하지만 지분법 회계 처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P투자 회사의 자본 변동에 따라서 나의 재무제표에 지분율만큼 내 장부에 반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데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P투자 회사의 지분을 최초에 30% 취득하고 B의 당기순이익이 1000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손익을 반영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원 곱하기 30%만큼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1000이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므로 자본이 1000만큼 변동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재무제표에도 1000의 30%만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만 반영을 하냐? 아닙니다. 기타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도 전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등이 있겠죠.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도 나의 재무제표에 똑같이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항목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법을 검토하기 위해선 아래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맨 처음에 취득할 때 이 계정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제가 블로그에 다른 글로 포스팅을 해놓긴 했습니다. IFRS 9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법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글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검토가 마쳤다면 PPA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PPA 검토가 뭐냐? 제가 1000원을 주고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1000원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P투자 회사의 순자산만큼은 제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 P투자 회사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자산을 PPA 절차를 통해서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P투자 회사를 처음 취득할 때는 무조건 공정가치로 취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식별을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P투자 회사 장부에 인식되어 있지 않은 무형자산을 추가적으로 식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전부 PPA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PPA 절차까지 끝났다면 지분법 주식의 취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 변동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분법 회계 처리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되면은 지분법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PPA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PA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가격 배분이라는 절차입니다. P투자 회사를 1,000원을 주고 30%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1,000원의 구성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P투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P투자 회사는 장부 금액으로 취득을 해놨을 텐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20년 전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의 가치와 지금의 공정가치는 크게 다를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서울에 있다면 토지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의 공정가치는 장부 금액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P투자 회사가 장부 금액으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놨다면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제가 추가로 인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투자 회사의 토지 장부 금액이 100원, 공정가치가 200원이라면 100원만큼 토지를 추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가로 인식을 해주냐? 왜냐하면 P투자 회사는 장부 금액을 계속 100원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100원으로 평가를 해 놓는 것이지요. 근데 저희는 취득할 때 공정가치를 200원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별 가능 무형자산. P투자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인식해줘야 할 무형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식이 되지 않았냐? 기준서에서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P투자 회사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회사가 최초에 취득을 할 때는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더 이상 내부 창출이 아니고 P투자 회사를 취득하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 무형자산을 추가로 취득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식별 가능 무형자산의 경우 고도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 계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식별하셨으면 순자산 공정가치를 모두 평가가 완료된 겁니다.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면 자산의 공정가치와 부채의 공정가치를 모두 평가해서 그 차이인 순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이 주식을 취득했는데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율 상당액이 200원이라면 800원짜리를 제가 1,000원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인데 200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산 것이죠. 그러면 그 200원은 영업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켜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구매 가격이 1,000원이고 지분율이 30%입니다. 이럴 때 P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했더니 토지 100원, 자본금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근데 이제 기존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토지의 현재 시세는 200원인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식별 무형자산으로 고객관계 가치가 2,500원으로 식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분법으로 적용할 재무제표는 P투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의 합계는 200원 더하기 2,500원으로 2,700원입니다. 그러면 P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700원이고 30%는 810원입니다. 그러면 810원짜리를 지금 1,000원에 구매한 꼴이잖아요. 그러면 190원만큼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이만큼을 영업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순자산 공정가치가 현재 2,700원인데 예를 들어서
4,000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00원으로 가정을 하면 30%를 하면 1,200원입니다. 1,200원짜리를 1,000원에 주고 샀다면 200원을 싸게 구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염가 매수 차익으로 부릅니다. 염가 매수 차익으로 부르고 바로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해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PPA 절차와 영업권과 염가 매수 차익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현금 1,000원, 관계기업 투자 주식 1,000원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현금 1,000원, 관계기업 투자 주식 지분법 상당액만큼만 인식을 합니다. 지분법 상당액. 이때는 지분법 이익을 200원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싸게 주고 샀을 때와 싸게 주고 샀을 때의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번 절차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취득 회계 처리 관련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 주제로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글은 피투자 회사의 자본 변동 및 장부 금액 검증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법 회계 처리는 뭐냐? 피투자 회사를 취득했을 때 그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해서 나의 재무제표에다가 계속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피투자 회사가 매년 자본 변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자본 변동에 대해서 30%만큼 지분율만큼 내 장부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지분율만큼 내 장부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장부에다가 지분율만큼, 지금 얘는 30%죠. 만약에 뭐 지분율이 50%든 60%든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했다면 무조건 지분율만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 피투자 회사의 자본금이 100원 있었습니다. 100원.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발생했고 보험 수리적 손실이 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기말자본을 계산을 해보면 총 800원입니다. 당기순이익 1,000원, 보험 수리적 손실 마이너스 300원. 그러면 전부 합계하면 800원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분법 회계 처리할 때는 내 지분율만큼 장부에 반영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원의 30%인 300원, 300원의 30%인 마이너스 90원, 이 두 개만큼 변동금액만큼을 내 장부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간단합니다. 지분법 이익 300원, 지분법 자본 변동 마이너스 90원. 이런 식으로 210원이 변동했습니다. 이 차이와 같겠죠. 처음에 210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분법 자본 변동을 반영을 하실 때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분류가 가능한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지분법 자본 변동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분법 투자 주식을 처분할 때 당기순이익으로 분류가 가능한 항목은 처분손익으로 반영이 되지만 당기순이익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항목은 처분손익으로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가 가능한 항목과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를 해야 하는 항목이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실 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 수리적 손실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X로 표시를 해서 분개를 하겠습니다. 분개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절차로 제가 저번 글에서 설명드렸던 검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순자산 공정가치만큼 지분법 투자 주식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마지막으로 할 때도 순자산 공정가치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순자산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장부금액 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말 자본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장부금액이 아니고 공정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처음에 장부금액이 1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공정가치는 200원이잖아요. 토지의 공정가치가 200원인데 장부금액으로 1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인 100원을 추가로 식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원을 더해 주고 무형자산도 2,500원이 추가로 식별되었죠.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는 3,400원인 겁니다. 3,400원. 그러면 지분율을 곱하면 현재 시점에 지분율 상당액은 1,020원이죠. 여기에 이제 영업권을 마지막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영업권을 이제 190원을 더해주면 투비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투비 장부금액. 그러면 현재 장부금액은 1,210원이 되어야 해. 현재 장부금액은 1,21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000원에 취득을 했었죠. 그리고 지분법 이익과 보험 수리적 손실을 빼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계산을 했을 때 기말 장부금액은 1,210원이 되어야 한다. 아니 회계사님, 뭐 그냥 단순 합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에? 이 절차가 왜 필요하죠? 아, 물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첫 해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주식을 40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본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40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기말 자본을 계속 검증해 나가면 지분법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true를 계산을 해서 마지막 검증을 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팀장님도 리뷰하기가 편하고 감사인도 당연히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편할 것입니다. 이제 감사인도 별도로 재계산을 해보지만 회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검증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500원이다. 그러면 뭔가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잘못했던가 아니면 이게 검증 수식이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으셔서 true를 띄우셔야 됩니다. 직접 엑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실무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분법 투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분법 템플릿이 회사에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연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익혀두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번 그 템플릿을 따라가 보면서 아, 이렇게 계산이 되었구나 하는 거를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